다섯 번째 이야기, 사람의 주관적 현실의 구조.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전부 외적 현실과 내적 현실 두 부분으로 잠정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외적 현실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각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이 비디오를 당신뿐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면 누구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적 현실이란 오로지 당신만이 지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각이며 느낌, 감정 등이 들어가지요. 이 분류는 상당히 조건적이며 사람의 주관적 현실의 대략적인 모델일 뿐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좀 더 정확한 모델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주관적 현실의 이런저런 측면을 더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또한 객관적인 현실을 시각과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을 통해 지각한다는 것도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채널들이 사람에게 있는 까닭은 인체에 그에 걸맞은 감각기관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눈과 귀, 혀, 피부, 코 등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뇌가 바깥 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특별한 형태로 다른 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해석합니다. 촉각과 후각, 미각을 편의상 하나의 채널로 묶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정보인식의 운동감각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미각이 냄새나 신체 감각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운동감각 채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체 감각, 즉 촉각입니다. 따라서 운동감각 채널을 종종 신체 감각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해요. 운동감각 채널의 감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느낌, 뭔가를 손으로 만질 때의 느낌, 공기 온도의 느낌, 모든 형태의 통증과 즐거움, 분노, 기쁨, 슬픔 등 감정의 느낌, 사랑과 미움 등의 감정, 편안함과 느긋함, 유연함 등 몸의 섬세한 느낌, 또 냄새, 또 맛, 이런 것을 다 운동감각 채널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정보인식의 시각 채널, 듣는 것은 정보인식의 청각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각의 정보 채널은 지각기관과 기억이라는 두 가지 원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각기관에서 직접 들어오는 자료를 일단 외부 정보 채널, 기억에서 얻는 자료를 내부 정보 채널이라고 부르기로 하지요. 따라서 시각, 청각, 운동, 감각 채널마다 외부와 내부 두 개의 하위 채널이 있습니다. 정보가 내부 채널에서 나온다면 그것이 의식의 내부 화면에 나타난다고 우리는 말할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기억과 상상의 이미지를 보는 화면 같은 것이에요. 특히 주목할 것은 내면의 소리와 감각 또한 이 화면에 투사된다는 점. 즉, 내부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가 나타나는 의식의 조건적인 공간을 의식의 내부 화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또 내부 채널의 대상들을 우리는 내부 이미지라고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를 상상할 때 이 상상의 커피 이미지는 내부 이미지입니다. 내부 이미지에 시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청각적 내부 이미지와 운동 감각적 내부 이미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미 향기나 엄마 목소리를 떠올릴 때 이것도 다 내부 이미지입니다. 의식의 내부 화면과 마찬가지로 외부 채널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의식의 외부 화면에 자리 잡겠지요. 의식의 외부 화면은 외부 정보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가 나타나는 조건부 공간입니다. 따라서 외부 화면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대상들은 외부 이미지라고 불립니다. 의식의 외부 화면과 내부 화면이 함께 일반적인 의식 화면 또는 그냥 의식을 구성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제법 많이 나왔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게끔 여러 개념의 예를 들지요. 그러면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우리는 이 단어들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관적 현실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 정보 채널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현재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부 들어갑니다. 이 정보는 물론 우리네 감각기관들에서 나오겠지요. 외부 시각 채널은 지금 당장 우리 눈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외부 시각 채널의 이미지입니다. 이건 당신의 눈이라는 감각기관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외부 이미지입니다. 또 이것이 이미지인 까닭은 우리가 알아본 대로 우리 마인드가 세상 모델을 만들 때 이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외부 시각 채널에는 검은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비록 주의 깊게 보면 눈꺼풀이 닫혀 있을 때 그저 검은 화면만이 아니라 뭔가 좀 얼룩덜룩한 색깔 있는 얼룩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외부 청각 채널은 지금 귀가 듣는 소리를 전달합니다.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 당신의 숨소리 등이 그렇지요. 바로 지금 익숙한 소리나 목소리로 알고 있는 것 전부가 외부 청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말소리며 새들 노랫소리, 자동차 소리 등이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만약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당장 듣는 것이라면 그건 다 외부 청각 채널이 될 겁니다. 외부 운동감각 채널은 지금 몸에서 나오는 모든 감각입니다. 엉덩이가 지금 무엇을 느끼나요? 머리 부위에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지금 따뜻하거나 추운가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나요? 즉 당신의 지금 감정 상태는 어떤가요? 이 감정이 몸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지금 공기 중에 어떤 냄새가 있나요? 공기 중에 지금 어떤 냄새가 있음을 안다면 이 냄새는 외부 운동 감각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통증 역시 외부 운동 감각적 이미지예요. 따스함, 추위, 기쁨, 분노 같은 것이 모두 바로 지금 느끼는 것이라면 당신 의식에 있는 외부 운동 감각적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외부 시각 채널과 외부 청각 채널, 외부 운동 감각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의 총체가 외부 정보 채널입니다. 이런 실습으로 더 확실히 이해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바로 지금 무엇을 듣고 있나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동시에 의식해 보십시오.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동시에 최대한 인식해 보세요.
이것이 다 외부 정보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의식의 외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사람과 자동차, 나무 등 어떤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나고 움직이는 것을 보지요. 영화 줄거리에 빠져들지만 이것이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어떤 순간에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것 전부 역시 어떤 영화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필름 역시 어떤 3차원 화면에서 보입니다. 이 가상 화면이 바로 의식의 외부 시각적 화면입니다. 이것이 시각적인 까닭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시각 채널만 살펴보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식으로 지금 듣는 소리가 어떤 조용한 공간에서 울린다고 상상합니다. 이건 소리가 있게 하는 고요의 공간이에요. 이것은 외부 청각 화면이 되겠지요. 또 마찬가지로 외부 운동 감각적 채널에서 나오는 느낌 역시 그런 느낌이 가능한 어떤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합시다. 이것은 외부 운동 감각적 화면이 되겠습니다. 시각과 청각, 운동 감각의 이 세 가지 의식의 화면이 함께 의식의 외부 화면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상 화면으로서 외부 정보 채널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이제 내부 정보 채널로 넘어가지요.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한다면 눈앞에 그 음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눈을 감으면 외부 시각 채널이 차단되니까 떠올리기가 더 쉬울 거예요. 지난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해 보세요. 선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것을 기억할 때 당신 의식의 내부 화면에는 그림이나 필름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그런 것을 바로 이 순간에 눈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든 뭔가를 봅니다. 의식의 내부 화면에서 이미지 형태로 보는 것이 바로 내부 시각 정보 채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마음속에서 그릴 수 있는 이미지들이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맛있게 먹고 있는 과자를 빼앗긴 아이의 표정이 어떤지 떠올려 보세요. 내부 시각적 화면에 나타나는 대상을 우리는 내부 시각적 이미지라고 부를 겁니다. 지금 경우에 이건 저녁에 먹은 음식, 선인장, 과자, 아이의 울먹이는 표정 등이에요. 그것을 떠올리거나 마음속에 그릴 때 그것을 우리는 의식의 내부 화면에서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엄마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개가 어떻게 짖는지,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등을 떠올릴 수 있어요. 혹은 이웃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응대할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의식의 내부 청각 화면에 나타나고 이것이 내부 청각 이미지입니다. 이 범주에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나 독백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대화에 내적인 장면들이 수반된다면 내부 시각 채널이 섞이는 것이지요. 생각이란 대체로 내부의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한데 모이고 교체되는 식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여러 이미지를 조종하지요. 이것이 바로
사고 과정입니다.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잡념을 내던진다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들 가운데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며 해만 끼치는 것을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볼 때 장면들을 당신은 내부 시각 채널의 화면에서 봅니다. 이 영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본 의미를 설명하는 내부 이미지들이 당신 내부의 시각 청각 채널에 나타납니다. 이건 또한 정보의 내부 채널이 우리네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내부 운동감각 채널은 이를테면 아카시아 꽃 냄새나 레몬 맛의 기억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던 순간을 기억할 때 느낌이 이 채널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채널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햇살을 받아 당신 몸이 따스해집니다. 평온한 느낌이 당신을 감쌉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파인애플의 맛과 냄새가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느낀 것이 전부 내부 운동감각 채널의 이미지들이에요. 물론 당신은 뭔가를 상상했을 텐데 그건 또 내부 시각적 채널, 그리고 아마도 내부 청각적 채널의 이미지였을 겁니다. 특히 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모든 정보 채널의 이미지들이 내부 화면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어떤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필름은, 즉 꿈은 그 나름의 시나리오에 따라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상영을 보면서 점차 이 사건들에 몰입하여 자신을 잊고 꿈에 완전히 들어서게 됩니다. 꿈 자체가 우리한테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요. 거기에는 시각, 청각, 운동 감각의 채널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현실과 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알아둘 점은 그런 이미지가 전부 우리의 내부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순간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그런 것을 실제로 지각하는 게 아니니까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시각과 청각, 운동 감각이라는 세 가지 내부 하위 채널이 전부 합쳐져서 내부 정보 채널을 이룹니다. 이 채널의 정보는 전부 의식의 내부 화면에 있어요. 이 화면은 내부 정보 채널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조건부 공간입니다. 어린애들이 노는 모양을 관찰하면 아이들은 자기네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상상의 세계를 만들곤 하지요. 아이들한테 연필이 있을 때 그건 그냥 연필이 아니라 로켓이나 주사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자신을 우주 비행사나 의사로 느낍니다. 베개나 쿠션이 아이한테는 성체가 됩니다. 탁자는 오두막집이 되고 아이는 장난감과 이야기를 나눠요. 이때 아이한테는 외부와 내부 두 채널에서 정보가 동시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내부 채널의 기능이에요. 외부 채널의 정보가 내부 채널의 정보와 기묘하게 뒤섞일 때 사람의 의식에서 현실이 동화처럼 변합니다. 그때 주변의 평범한 물체들이 아주 비상한 것으로 바뀌지요.
성인들한테서도 외부 세계와 내부 채널들의 정보가 뒤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추상적인 현실에서만 그렇습니다. 성인의 내부 채널은 그의 세상 모델과 내면 대화에서 나오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성인들 역시 순수한 바깥 현실은 보지 못합니다. 이 바깥 현실을 자기 세계관의 필터와 자신의 세상 모델을 통해 걸러내니까요. 그럴 때 인종차별에 익숙한 백인의 의식에서 흑인이 범죄 조직의 무리가 되는 이유는 단지 모든 흑인은 갱이라는 생각이 그 백인한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 때 점토 조각은 조각가의 의식에서 그냥 한 점 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아리따운 형상이 됩니다. 피그말리온이 그랬듯이 말이죠. 또 그럴 때 버려진 건물이 사업가의 의식에서는 새로이 단장한 아케이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람의 주관적 세계의 모델은 전부 그냥 모델일 뿐이에요. 즉 거기서 그 사람의 의식의 실제 구조나 구성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델은 여느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의식 과정의 어떤 측면만 반영합니다. 이 모델은 사람의 주관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어떤 측면을 들여다보게 하지요. 바로 이것이 모델의 본질입니다. 즉 우리의 주의를 실제 현실의 이런저런 측면에 돌리게 하는 것. 지금까지 의식의 구조와 작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알아본 용어들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이 용어들은 사람의 주관적 세계의 일정한 측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여러 측면을 오해가 없이 다루기 위해 여러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용어들과 단어들의 이런 기능은 7번째 이야기 단어에 관한 대목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식 방법으로서 과학의 한계라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